공부의 모든 것. 대학으로 가는 포트폴리오. 공부의 신 강성태 스튜디오 S. 야, 오늘은 이렇게 스튜디오도 달라졌고요. 스튜디오가 너무 밝아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민이, 지연이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 여학생 두 분이 오셨어요. 이야, 이게 어떻게 여학생. 동기인가요? 아니면 후배인가요? 뭐 선배님인가요? 네. 저희 어머니. 어머님이 오셨다고요? 어머님이 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시고. 이야, 우리 너무 환영합니다. 양쪽에 어머님 두 분을 제가 이제 모셔놓고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S 방송을 또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쁘고요. 오늘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어머님들께서 저희 프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야, 혹시 어머님 제 팬이신가요? 아, 지연이 팬이죠. 팬. 이렇게 솔직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오늘 방송이 너무 기대됩니다. 또 수험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 또 많이 보시거든요. 공감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솔직하고 이렇게 또 도움되는 팁들을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굉장히 외람된 말씀인데요. 세민 어머니께서는 세민이가 하는 이 방송 프로 제목조차 모르고 계셨다. 이게 지금 사실인가요? 아니요, 제목까지 모르는 건 아니고. 조금 네. 죄송하네요. 뭐 제목은 모르실 수도 있죠. 예. 몰아보기 다 했습니다. 몰아보기 급하게 다 하고 벼락치기로. 왔습니다. 벼락치기로 다 하고 왔습니다. 네, 공부 아니,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아, 유튜브 이렇게 계속 네. 보시고. 근데 두 어머님들께는 좀 어떤 따님이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네. 별명이 아기 천사예요. 아기천이. 아기 천사예요. 아기천이. 진짜 제가 지금도 우리 아기 천사라고 부르는데 지금. 예, 얘는 공부할 때하고 집에서는 전혀 틀려요. 진짜 아기 항상 아기 천사라는 별명을 붙여줘서 그렇게 되길 바랬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게 크고 있는 것 희망사항을 같고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면. 하여간 집에서는 굉장히 애교덩어리고 없으면 안 되고 예. 정말 그런 애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혹시 그건 아셨나요? 지금 댁에서는 아기천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방송에선 별명이 도봉구 내신 폭격기입니다. 그냥 내신을 잘 받는 게 아니라 폭격을 지금 했단 말입니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예, 방송을 저는 예. 거의 일주일에 2번을 보니까 내신 폭격기,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우리 막내딸하면 이제 내신 폭격기로 통할 정도로. 천사였다가 또 폭격을 했다가. 네. 네. 또 세민이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냥 굉장히 자기 일 잘하고 어려서부터 예. 이렇게 좀 믿음직한.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일을 해도 좀 걱정이 덜 되는. 뭐 이렇게 뭐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네,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별로 하루에 한 3번 정도만. 네, 별로. 예. 별로.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척척 이제 잘 하고. 네, 혼자서. 되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두 어머님 다 지금 직장을 네. 이제 네. 출근을 하고 계시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녀분들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제 일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쪼개서 써야 돼요. 그죠? 그쵸. 하루 종일 있는 전업주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더 부지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모르는 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나름대로 이제 지연이를 철저하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도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고충들까지 오늘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따님을 서울대 보내셨나요? 뭐 보낸 거는 아닌 것 같고 간 것 같아요. 네. 아니, 끝인가요, 어머니? 더 할까요? 좀 솔직히세요, 어머니. 네. 더 아니, 길게. 왜냐면, 물론 세민이가 혼자서도 너무나도 잘하고, 뭐 이렇게, 진짜 알아서 잘한 이런 스타일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머님께서 그런 와중에 또 해주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의 교육관이라고 할까요? 네네. 이게 푸시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세민이의 성향이 그런 쪽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슬럼프가 고1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고1 때 중학교 때보다는 공부를 좀 덜 하는 것 같고 성적도 좀
다운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랬을 때 이제 답변이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 고등학교 다시 와보니까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성적이 전부 다 리셋되더라. 그래서 예. 다 없어지고 예. 새로 시작하더라. 예. 그럴 줄 알았으면 중학교 때 좀 놀 걸.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예. 아주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공감을 해주셨어요? 네, 공감을 표현은 많이 안 했고 예. 그냥 속으로 많이 공감을 했어요. 하면서 오. 이렇게 푸시를 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예. 네가 필요하다면 또 하겠구나 이 예.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예. 학생부에 수상이나 그다음에 교내 활동 이런 것이 적어지면서 내가 이제 성적만 올리면은 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느낀 것 같아요. 나중에 고3 때는 이제 거의 최상위까지 가서 그게 예, 예. 굉장히 저는 대견하고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게 수시의 굉장히 성공 요인이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게 꾸준히 상승곡선을 예, 예. 그렸다는 거. 네. 아, 이렇게 어머님께서 또 믿고 이렇게 뭐 힘을 실어 주시니까 세민이가 또 거기에 맞춰서 네. 계속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네. 지연이 어머님께서는 도봉구에서 정말 네, 엄청 내신 복격하더니 드디어 서울대 갔구나. 이 뭐 축하도 말씀도 많이 들으셨겠어요. 네. 저는 사실 지연이 태교 때부터 서울대학교 준비했던 것 같아요. 뭐요? 태교 때부터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냥 뭐 자만인지 모르겠지만 예. 엄마도 준비를 태교 때부터 지연이는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아니 지연이는 이런 사실 알고 있었나요?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태교 뱃속에 있었으니까 몰랐죠. 근데 거의 아니, 예.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시지 않나요? 모든 어머니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예. 모든 되길 어머니도 바라는. 마찬가지죠. 예, 예.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애가 태어났으면 했고 했었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좀 이 수험 생활하거나 할 때 이렇게 네. 서울대를 또 목표로 했었던가요? 지연이는 모르겠지만 저는 키웠을 때부터 서울대 목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 어린 시절부터. 네. 아, 어떻게 좀 그러면 서울대를 목표로 딱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 뭐- 영유아 때는요. 보통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네. 10살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 영유아 때부터 10살까지 예. 제가 이제 접해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접하게 해줬어요. 예, 뭐 예. 고연동화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또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이게 얘가 특성이 뭔지 모르잖아요. 저는요. 아. 그래서 저는 예. 이제 그때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거를 과학관에 가서 실험이라든지 만들기라든지 그러니까 예, 토요일 예. 일요일은 거의 애들한테 봉사하는 시간이에요. 저가 직장생활 평일날은 못 하니까 예, 예. 아빠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거의 다 그런 위주로 다녔었고요. 네. 초등학교 올라와서부터는 저는 이제 계획표를 짜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6화 방송인가 거기서 지연이가 새로 가로 해가지고 200칸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렇게 습관을 항상 이제 얘 하는 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커를 본인이 다 붙이게 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그걸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10살 때까지는 그거를 습관을 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 올라가서부터는 제가 이렇게 안 해도 스스로 다 공부하는 습관이 돼서 성격이나 모든 게 예. 그때 형성이 다 되고 자기 습관도 그때 다 정해지는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지연이가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지금 정말 이해가 빡 됐어요, 제가. 저도 너무 이제 많은 어떤 가르침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10살 이전까지 그건 저도 네. 적극 동감합니다. 예. 이렇게 어린 시절,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생 때 네네. 어머님들께서 다양한. 오히려 그때 신경을 많이 써주고 다양한 활동을 해주는 네. 게 나중에 뭐 사교육비 막 네. 몇 배 네. 쓰고 이거보다 훨씬 낫다. 예, 그렇죠. 예. 예. 야,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큰 깨달음이에요. 네. 야, 근데 지금 두 따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그렇게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어떤 헌신하신 거 다 기억이 납니까? 저는 이제 엄마가 항상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예. 네,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런 건 어때? 이렇게 항상 물어보시고 제가 뭐 좋아?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그때 같이 동행을 해주시거나 하셨기 네. 때문에 항상 제 동의를 먼저 구하시고 함께 동행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점에 아. 있어서는 되게 다양한 활동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활동을 예.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언제나 감사하죠. 아, 이걸 무조건 그냥 또 데리고 간 게 네, 아니라 그러시진 이렇게 의사를 않았어요. 물어보고? 네, 네. 아, 이렇게 또 존중을 해주셨군요. 네. 야.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민이나 지연이는 혹시 어머님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식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거는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됐다. 그런 게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감성이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어 공부에 되게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래서 근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막 책을 뭐라 그러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집 앞에 대여식으로 2권이 배달이 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 예, 그런 게 그렇죠. 오니까 예. 좀 강제적으로라도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뭐가 왔네 하고 뭔가 안 보면 아까울 것 같고 이래서 궁금해서라도 궁금해서라도 보니까.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습관이 들여졌던 어.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저한테 막 되게 압박을 안 하셨어요. 그냥 공부하라는 말을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걸 걱정을 하셔가지고 공부하란 말을 진짜 절대 안 하시고, 성적에 대해서도 엄청 왈가왈부하시고 이런 일도 전혀 없으셨고 그냥 저를 엄청 믿어주셨던 것 같아서. 저 아기 천사니까. 네, 그렇죠.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됐던 네.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나 이렇게 계속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연이는 우리 방송을 하면서 우리 봤지만 체력이 거의 이건 뭐 천하장사 수준. 저 뭡니까? 2박 3일을 밤을 새도 멀쩡하다는. 어떻게 이렇게 어머님 체력이 태교 때부터 그때부터 좋았나요? 얘가 이제 예. 지금 키 큰 게 예. 4학년에서부터 5학년 사이에 16cm가 컸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많이 먹고 그리고 삼겹살을 거의 일주일에 거의 먹었던 것 같아요. 매일 매일. 매일 삼겹살을 먹어요? 고기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네. 먹고요. 네. 그다음에 얘가 이제 저녁 때 이제 거기가 국민대가 저희 집 앞이었거든요. 예. 저녁 때 가서 운동을 하면 그 운동장을 10바퀴를 돌았는데 지치를 않아요. 저는 내 체력이 여학생 그러니까 대학교 그 대운동장을 예, 국민대 운동장. 네. 얘 아빠는 5바퀴 돌고 지쳐 있는데 우리 식구는 전부 다 예. 얘는 10바퀴를 돌아도 안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리고 그 중학교 때 올라가서도 체력 갖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험생 엄마들한테 항상 말하는 거는 체력이 있어야지 얘가 공부를 한다고 항상 얘기를 그쵸. 하거든요. 맞아요. 체력이 없으면 예. 앉아있을 힘이 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있어요. 왜 자녀가 이제 입시에서 특히 이제 좋은 결과를 하려면은 엄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이 필요하다고. 이거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 무관심이 공부에 대한 무관심이겠죠? 예. 예. 그 철저히 잘 지키시고. 그걸 네네. 철저하게. 네, 철저히. 철저한 무관심으로. 네, 철저히.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마 단 한 번도 예. 뭐 1등을 해라, 100점을 맞아라 한 적이 없었어요. 예. 예. 그 조금 못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못했니? 못하면 그렇고 이렇게 못했니? 그렇게 이러고 무관심하는데 네. 이제 좋은 성적이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저보다 더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관심한 척하면서 예, 예. 네. 좋아하는 되게 거는 시크하게. 네, 좋아하는 예. 거는 엄청 좋아하는 거. 그러면은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네. 지연이 아버님 또한 철저한 어떤 무관심이 있었나요? 공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수학 강사였기 때문에 이제 진짜요? 예, 수학에서 같이 이제 얘기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근데 전혀 지연이 아빠는 공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애들 이제 항상 딸이 둘이니까 네.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연이 아빠는 지연이 언니까지 같이 해서 5년 동안 잠을 한 3시간, 4시간밖에 안 잤던 거 같아요. 저랑 똑같이. 예. 왜냐면 이제 5년 동안. 도서실 끝나면 2시, 1시 반이거든요. 예. 둘 다 단제. 예. 이제 바로 2년 터울이니까. 그러면 집에 와서 항상 지연이 아빠가 퇴근하면 8시면은 이제 학교 10시에 이제 야자 끝나러 데려가서 예. 도서실로 데려다 줘요. 그러면 그 사이 잠깐 쪽잠 주무시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면 또 데려오고. 그래서 6시에 일어나 출근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야. 지연이 아빠 생각하면 제가 이제 눈물이 나요. 왜냐면 저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예.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다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지연이 아빠가 지연이 데려오고 언니 데려오는 거는 항상 아빠가 책임져 줘. 그러니까 다른 아빠들에 비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지연이가 너무 행복한 거죠. 절대로 지연이가 위험한 곳에 안 두게 하고 밖에서 항상 기다렸다가 데려오고.
근데 이러면서 지연이가 아빠하고 오는 기간 동안에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 오늘 뭐 힘든 일이 있었느냐? 무슨 예. 일이 그래서 그때 아빠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는 그래서 너무 대단하시네요. 저는 예, 지연이 아빠 생각하면 이야. 지금도 이제 너무 감사하죠. 다른 아빠들하고는 틀리게 5년, 6년 동안을 잠을 3시간밖에 주험사하고 똑같이 주무셨으니까. 맙소사. 그냥 저희 아빠가 계속 저를 막 데리려고 했어요. 엄청난 딸바보세요. 진짜 엄청난. 그래서 예. 근데 저 수험 생활에 엄청 계속 힘든 일 없냐고 위로해 주시고 계속 장난치시고 이래서 저는 아빠가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큰 의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전날에도 저 아빠랑 같이 잤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아빠 팔 빼고. 떨리니까 그래서 네. 뭔가 저한테는 그렇게 안식처, 의지할 것 같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더라도 이걸 무관심 공부에는 그렇게 안 줘도 굉장히 관심이 네. 많으셨던 거죠. 거의 얘가 어떻게 편하게 친구나 다름이 없으셨겠네요. 그냥 편하게 고민 해주려고. 얘기하는 친구. 네. 고민 얘기하고 근데 네. 지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구운 계란이에요. 아, 얘는 구운 계란. 어렸을 때부터 예. 기승전 계란 먹을 2개를 항상 먹었더니 삶은 계란 2알씩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었어요. 매일. 예, 매일이요. 그리고 이제 커서는 그게 구운 계란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아, 뭐 맥반석 요런 네, 거. 예, 예. 그게 이제 쫀득쫀득 맛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아빠가 이제 항상 얘 갈 때 구운 계란 2개를 항상 사가지고 가죠. 그래서 예. 그러면 걔는 그걸 먹고 스트레스 풀면서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님 말씀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그럼 어머님의 이 정보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뭐 교육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이제 현직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시다 네, 보니까 네, 네. 기본적인 정보력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예. 입시가 계속 바뀌니까 예. 그거를 저도 공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디 입시 설명회 같은 데서 가보기도 하고. 네네. 근데 그거를 저만 알 뿐이지 그거를 이제 적용하기는 또 본인이 아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 이제 그쵸. 답답하니까 어떻게 돌아가나 이게 아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살펴보고 음. 했어요. 네. 지연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교육 쪽에 계신 건 저는 아니죠? 이제 아닌데 네. 저는 큰애 때 진짜 입시 설명회를 안 다닐 데가 없을 정도로 저가 아빠하고 계속 다녔었거든요. 아. 다녔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연이 때는 별로 안 다닌 이유가 아무리 제가 입시 설명회 다니고 해도 네. 본인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내가 아무리 정보를 하고 해도 이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지 지연이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엄마도 운영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오라고 막 그래요. 네. 나가면 너무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많이 그쵸. 해요. 그래서 와서 지연이한테 얘기하면 엄마 그런 거 하나 신경 쓸 거 없다고 아.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거죠. 저는 뭔가 불안해하고 예. 그래서 하면은 지연이는 엄마 그런 거 하나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아, 내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다고. 엄마 이대로만 그냥 엄마가 하면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슷해요. 훌륭하네. 네, 세분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간다 그러면은 그거 뭐 필요 없다. 엄마가 100번 가면 뭐 하냐. 그쵸. 내가 해야지. 아, 또 어머님들 이렇게 또 고생 안 시키려고 그냥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그냥 마음 놓고 계시라고 이렇게. 그 고1 때 네. 그 독서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체크를 못했던 이유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독서 마음이 생활 아파요. 기록부랑. 예, 예. 근데 책은 많이 읽었는데 예, 예. 그게 이제 거기 안 들어갔잖아요. 수시 항목에. 저는 저 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게 기록되는지 몰랐어요. 학교 시스템이.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하고 그냥 써서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어떤 루트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저런 대참사가 발생을 해서 아. 그때 이제 저는 그걸 선생님이 다 체크해 주실 줄 알았었거든요. 왜냐면 예, 저는 예.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체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는 많이 읽고 냈는데 거기에는 수시 하나도 적용이 안 됐을 때 그때 너무 진짜 철렁했어요. 철렁. 왜냐면 서울대학교는 독서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쵸. 제가 실수한 거죠. 그렇죠. 결론은 이제 지연이가 실수한 그래서 거라고 제가 결론 실수한 내렸지만 그런 거 했을 때 굉장히 제가 이게 아니, 그러면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렇죠. 어머님이. 그때 나중에 그런 얘기 했었을 때 진짜 얘는 엄청 많이 냈고 네. 했었거든요. 안 읽은 게 그래서 아니고.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엄마 그건 내가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시 거기서 아, 나중에 보니 그렇게 또 뒤통수를 맞으셨군요. 근데 결론은 네. 본인이
안 챙긴 게 그렇죠. 제가 안 한 거죠. 예, 그건 정보력이 맞아요. 아니라. 예, 큰 경험이죠. 예,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녀분께서 다 이렇게 스스로 너무 완벽하게 잘 해주셨는데 어떤 교육관 같은 그런 게 딱 정해진 게 있으셨나요? 그냥 막 그 공부하라고 말로 한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아빠가 한학, 뭐 한문, 역사 예, 예. 그런 거 뭐 되게 이런 거 좋아해요. 좋아하고 관심이 많고 네. 계속 그런 책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책 읽는 모습을 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아, 집에 이렇게 독서하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네요. 아버지께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음. 뭐 TV를 보시다가 유명한 뭐 해외 명소나 아니면 네. 한국의 명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 보면은 저거는 언제 어디서 생겼고 우와. 뭐 저거는 뭐 누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방송이나 책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 게 이제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듣고 저도 또 아빠가 얘기를 또 해주시면은 또 듣게 되니까 관심도 가지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어느 정도 제 역사 공부할 때나 사회 공부할 때는 솔직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얘기하는 습관을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 항상 대화할 때 땅을 보지 말고 서로 예, 예. 눈빛을 보고 얘기하라는 것하고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 말에 집중하라. 네가 와서 예습복습보다도 선생님 말에 집중하라.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이제 그때는 시험이 있었어요, 애들도요. 네. 있었을 때 제가 다 가르쳐서 이렇게 했는데 지연이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그 수업 내용에 선생님이 기침한 내용까지 저한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침을 한 그다음에 것까지. 어느 말씀을 그거를 이야. 제가 10마디 하면 얘는 30마디를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야. 굉장히 엄청나네. 집중력이 있다는 생각을 예.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얘를 제가 뭐 가르치고 이럴 필요는 없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집중을 굉장히 잘했던 애 같고 그다음에 남의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듣는 습관을 들여줬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 교육관은 자기 자신, 얘도 한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공부도 자기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공부법이 있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뭐 그거를 강요하지 하지 말고 얘에 맞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항상 하자. 네. 이런 교육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너무나도 이렇게 감동적이고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좀 조언 한마디, 이거만큼은 좀 말씀해주고 싶다 하는 거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애들 건강 끝까지 챙겨주셔서 애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게 지금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을 시기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공부를 못하니까 체력 보강해 주시고 스트레스 안 받게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아이들을 믿고 따라주시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는 고등학교 때인 것 같고요. 중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학업적으로 어머님들이 많이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공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어머님과 따님이 이렇게 같이 오셨잖아요. 서로에게 한마디씩 하면은 훈훈하게. 네, 먼저 이렇게 아이고. 네 따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도 엄마는 지연이가 이제 공부할 때 매일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이런 거에 걱정을 했지만 그것도 지연이 다닐 때 특권인 것 같아. 네가 사회에 나와서 이런 일은 진짜 학창 시절밖에 없는 것 같고 너무 많은 봉사를 통해서 여러 애들을 도와주고 네가 재능이 많잖아. 그런 거를 서로 나눠줄 수 있고 지금처럼 밝게 웃고 지연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준비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사회 갔을 때는 더 잘할 수 있게 지금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우리 지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일단 엄마
엄청 걱정하고 고민했었는데 같이 나와서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엄마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내가 수험생활 때 힘들었던 것보다 엄마가 몇 배는 더 마음고생하고 또 걱정하고 뭐 어쩌면 그냥 수험생이라는 이름 때문에 엄마가 오히려 내 눈치를 봤던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한 것 같아. 근데 그냥 엄마가 이렇게 막 아기 천사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나를 엄청 사랑으로 키워줘서 내가 지금까지 그냥 뭐 서울대를 다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된 것뿐만 아니라 뭐 나름 괜찮고 나름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잘해주시네요, 말씀을. 네.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세민이 어머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동적이게 해보세요. 네. 네. 그러면 더 부담, 왜 부모님은 세민이한테 부담 안 주고 교육을 감동적이게 시켜주셨는데. 네. 네.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마웠는데 이렇게 좋게 잘 자라줘서 정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말씀하셨듯이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항상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또 이게 덕분에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것처럼 쭉 열심히 하고 싶은 일 잘 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고맙습니다. 일단은 엄마가 나를 키워주면서 굉장히 막 믿고 그리고 언니들을 이제 또 잘 키워나가지고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잘 자란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좋은 선례도 많이 보여주고 또 엄마가 스스로 또 발품을 팔아서 많은 얘기도 해주고 막 여기저기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줘서 나는 정말 고맙고 그게 지금의 나를 이끄는 약간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나를 위해 썼던 시간보다도 엄마 스스로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이제 중년이라고 해야 할까요? 중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야. 이게 모녀, 이제 두 모녀 이제 저희가 초대를 하셨잖아요. 근데 두 분께서 이렇게 양쪽에서 다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야, 너무 감동적이고 진짜 저는 누구 손을 잡아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아, 이렇게? 네, 저는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이러고 방송을 하나? 네. 신박하네요. 네. 네. 농담이고요. 또 오늘 너무나도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이 자녀 한 분을 키우는 게 정말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험생활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정말 이거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마음 졸이고 이렇게 함께 고생하고 또 이런 합격의 순간에는 이렇게 기쁨을 가장 누구보다 이렇게 같이 나눴을 단 한 사람 바로 어머니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방송도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너무나도 많이 봐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저희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어머님과 우리 세민이 지연 학생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솔직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세민이 지연이도 앞으로 이런 어머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정말 더 훌륭하고 또 아름다운 사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공부의 모든 것, 대학으로 가는 포트폴리오, 공부의 신 강성태 스튜디오 S.